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뜨거운 햇살에 얼음이 녹아내렸다. 미국 증시가 CPI 물가지수의 안정세에 힘입으며 인플레이션 고착화 공포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까지 일제히 2% 전후로 크게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내며 파티를 즐겼다.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만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전히 15% 넘게 빠져있는 상황으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발표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다음은 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이다. 미국 증시가 예상치를 밑돈 물가에 환호하며 일제히 급등 마감했다. 그 원인으로 물가뿐 아니라 대형은행들의 지난 4분기 실적도 일제히 좋게 나오며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9만 달러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비트코인 역시 물가 둔화 소식에 반색하며 단숨에 10만 달러를 회복해 화제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대형 투자은행인 블랙록은 AI 시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 중이라며 AI 투자 열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펀드 스트렛의 톱니 역시 CPI에 안도하며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고 반등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최첨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주목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모처럼 전 섹터에 초록불이 켜지며 일제히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ETF들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주요 빅테크와 반도체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들이 8% 전후로 크게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함께 미국의 지역은행 ETF DPST도 이틀 연속 8% 넘게 급등했다. 한편 미국의 20년물 장기채권 ETF TLT를 3배수로 추종하는 TMF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6%대까지 급락하자 4.76% 상승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3배수와 마찬가지로 전 종목 상승하며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오늘은 2배수와 새 식구가 합류하게 됐는데 잠시 소개하겠다. 그 주인공은 티커명 MAGX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2배수로 추종하는 ETF이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빅테크의 폭풍 성장을 확신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 2배수의 새 식구로 야심차게 합류하게 됐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올 한해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올 한해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PPI에 한방 얻어맞고 휘청이더니 CPI에게 그로기 펀치를 허용하며 낮아빠졌다. 뜨거운 고용의 만세를 부르며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롱하던 곡버스는 진정되는 물가지표에 깨갱하며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이다. 고용과 물가와 관련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곡버스는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 결과를 주목하며 그래 얼마나 잘 나가나 어디 한번 까보자며 트집 잡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 쌍심지를 켜고 노려본다. 다음은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보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세일즈포스를 제외하고 전 종목 급등하며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불GTN의 관심은 다음 주 화요일에 스타트를 끊는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당장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인 TSMC의 실적 결과 역시도 기술주들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리사이클 홀딩스다. 이 회사는 레버리지랜드에서 이미 입에 침이 마르게 소개했던 종목이기에 자세한 기업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다. 리사이클 홀딩스는
북미 지역의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대장주격인 회사로서 아직은 실적을 못 내며 적자에 허덕이고 싶지만 그 미래 성장 가능성만큼은 그 어느 기업보다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 회사로부터 오퍼링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며 이 회사의 주가가 단 이틀 만에 반토막 나버렸다. 그렇다면 오퍼링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상증자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수를 늘린다는 얘기다. 그리고 주식수를 왜 늘리는지가 중요한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충당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희석하는 행위이기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인 것이 맞다. 하지만 그 하락세가 과도하다면 회사의 미래 가치가 견고하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주가 폭락이 도리어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오퍼링 카드까지 꺼내드냐며 당장 상장 폐지를 걱정하는 등등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폐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확신하고 이 위기를 잘만 견뎌낸다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지금의 위기를 추억하며 안주거리 삼을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천불이 나실 수도 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인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배터리 산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리사이클 홀딩스를 몽둥이 찜질 당할 각오로 미친 척 소개해본다. 단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투자는 나무를 기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와서 농작물들이 쪼그라드는 날도 있고 또 어떨 땐 뜬금없이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어 쑥쑥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비는 피하고 매일 맑은 날들만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훌륭한 경작물이 탄생할 수가 없다. 투자가 심리게임이 될지 긴 호흡의 농사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부자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 함께 건강한 투자를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투자 일기를 마치겠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꺾이지 않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격은 가치가 결정하고 그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느냐에 따라서 매겨지게 됩니다. 가치를 쫓아가기보다는 먼저 발견하고 때가 되었을 때 대중이 쫓아오도록 하는 투자가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더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레버리지 랜드가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번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